안녕하세요, 블루TV 성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우스햄튼전을 통해 드러난 토트넘 수비의 문제가 대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홈에서 3골이나 얻어맞고 역전패를 했기 때문에 참 어떤 충격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12위밖에 안 되는 약팀에게. 물론 사우스햄튼이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지만 그래도 두 팀의 격차를 감안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죠. 물론 뭐 팀에서도 알고 있겠죠. 근데 아직은 해결이 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적 시장에서 보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가진 잘못된 습관이나 전적인 팀워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게 훈련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 자원의 수가 제한된 팀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올 시즌 끝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수비적인 문제를 교정시킬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긴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오늘 우선적으로 짚어보고 싶은 부분은 미드필드에서의 압박 문제인데요. 이번 시합에서 토트넘 미들진이 가진 문제가 너무도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 분석할 2대2 동점골 장면, 경기가 끝난 뒤에 사우스햄튼의 하스니틀 감독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던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우스햄튼은 손흥민 선수한테 발리골을 내주면서 1대2로 뒤진 채로 동점골을 뽑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날 계속 그랬듯이 중원에서의 장악력을 가져가면서 패스를 통해서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이게 경기 종료 10분 남겨놓은 상황이었는데, 후반 34분 56초부터 한 1분 4초 정도에 걸쳐서 만들어진 엘리오시의 헤더골 빌드업 장면입니다. 중원 경합 과정에서 공격권을 가져온 뒤부터 총 23차례의 패스가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이어지면서 토트넘 수비진을 해체하고 골까지 만들어내는 아주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이죠. 토트넘의 압박이 허술하고 또 끌려다니는 동안 공간을 노출하는 과정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인상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혼전 중에 공을 잡아서 상대 진영에서의 첫 패스가 이제 시작이 된 뒤로 사우스햄튼이 총 23번의 패스를 성공시킨 끝에 마지막 패스를 골로 만드는 어떤 그 패스 축구의 끝을 보여주는 그런 전개를 보여주는데요. 인상적인 것은 이 23번의 패스 대부분이 무리하지 않는 패스, 그다지 모험적이지 않은 패스를 통해서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 패서가 쉬운 패스만 한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공 가진 선수의 시야가 열린 방향으로 동료들이 늘 접근을 해준다는 게 이 어떤 빌드업 과정에서의 포인트인데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토트넘 선수들 상대가 불편하게 만드는 장면이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예측된 움직임으로 어떤 저지를 한다거나 상대가 뒤로 돌아가게끔 뭐 경로를 막는다거나, 아니면 공 가진 선수가 균형을 잃게 뭔가 좀 몸으로 부대낀다거나 이런 장면도 없고, 태클을 시도하면서 상대의 어떤 속도감을 떨어뜨린다거나 이런 모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후방으로 공이 내려갈 때도 계속 끌려만 다니다가 중앙에 공간 주고 결국 이제 측면에서 이날 이 동점골, 그러니까 2대2 동점골과 마지막 결승골, 아주 기가 막힌 크로스를 보여줬던 워드 프라우스가 이 크로스하는 순간을 보면 정말 아무도 마크맨이 없는 상황을 이렇게 헌납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뒤에 설명할 박스 안에서 로얄이 놓친 선수에게 노마크 헤더 찬스가 주어지면서 이렇게 실점을 하게 되는 모습까지. 그러니까 결국 로얄이 엉성한 수비를 하게 된 게 이 친구가 가진 기본적인 수비 포지셔닝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앞서서 23번의 패스가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에서 끌려다니면서 집중력을 좀 유지하지 못한 게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얄은 피지컬적인 문제도 물론 뭐 스피드라든가 좀 뭐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집중력이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경기 중에 BD33이 안 좋을 때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수차례 보여주는, 결국 1분 5초 동안 상대가 자기 진영을 넘나들면서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도록 내버려둔 허술한 압박, 그리고 방치가 토트넘의 기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두 미드필더의 부진이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아무튼 토트넘 미들진 과감한 시도 없이 백패스를 남발하는 바람에 공격 과정에서의 압박도 문제가 큰 팀인데, 이번에 특히 수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계속 노출을 했습니다. 뭐 사우스햄튼이 경기를 잘하기도 했고요. 리그에서 이 하스니틀 감독의 축구가 압박이 굉장히 강한 팀이긴 합니다. 근데 솔직히 탑4를 노리는 팀이 사우스햄튼 레벨의 팀한테 이렇게 끌려다니는 축구를 한다면은 목표 달성은 뭐 불가능한 거죠. 자, 오늘 토트넘 투미들 주요 수비 관련 기록 보겠습니다. 자, 수비적으로 기여가 거의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윙크스, 뭐 클리어런스 한 번 있고, 인터셉트 0회, 태클 1번, 호이비에르도 뭐 태클 1번, 블록샷 없고, 클리어런스 2번, 인터셉트 1번 있고요. 참 이게 이날 사우스햄튼이 슈팅을 20개가 넘게 날릴 정도로 공격적에서 많이 움직였는데 두 선수가 상대를 제어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오늘 이전에 가장 최근 리그샵이었던 더 강호인 첼시전하고 비교를 해도 이 두 선수의 수비 기여도는 확실히 떨어진 모습입니다. 첼시전 때는 이제 클리어런스, 뭐 인터셉트 더 많은 수치를 보여줬던 두 선수인데, 오히려 지금 이번 시합에서는 훨씬 더 부진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수치적인 저하는 토트넘이 사우스햄튼전에서 첼시전 못지않게 고전을 한,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부진했던 이유가 어떤 포지션하고 연관이 있는지, 그러니까 미드필더하고 연관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히 윙크스는 태클 시도 자체가 굉장히 적은 선수잖아요. 태클이든 잘라먹기든 상대 공격을 저지하는 빈도가 굉장히 적은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최근에 폼이 떨어진 호이베르와의 조합이 가져오는 토트넘 중간의 불안감은 굉장히 증폭된 상태입니다. 자, 다음은 영국 BBC MOTD에서 이날 토트넘 수비 문제를 분석한 내용을 보실 텐데, 이 장면 분석은 패널로 나온 이제 마이크 리처즈 해설위원이 담당을 했는데, 사실상 에메르송 로얄 쪽의 비판이 좀 많이 집중이 됐습니다. 먼저 1대1 동점골 실점 장면인데요. 상대가 이날 로얄 쪽을 집중 공략했던 거, 뭐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측면에서 커버를 못 해가지고 상대가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허용을 하는 로얄의 모습, 이날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또 이걸 우리들의 BD33이 미끄덩 넘어지면서 처리를 못해요. 근데 이게 로얄이 본인이 또 처리를 못하면서 상대한테 박스 안에서 다시 공소유를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카 리처즈 해설위원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로얄은 자기 뒤에 누가 있었는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이렇게 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자기 주변 상황을 잘 인지를 못하는 과정에서 다시 공격권을 내줬고, 그 사이에 수비수들이 내려와서 자리를 잡고 일렬로 라인을 딱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로얄이 크로스 올리려는 선수한테 접근했는데, 야, 진짜 없는 선수 같아요, 로얄은. 제가 아는 역대 그 토트넘 윙백 중에서 이렇게 크로스를 자주 쉽게 허용하는 선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고 서 있어도 공이 막 통과해. 예, 이러니까는 그 평점 줄 때 막 유령이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자, 수비수들이 아마 저기서 이렇게 크로스로 허용할 줄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지키고 서 있다가 무기력하게 실점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골키퍼까지 5명이 서 있었는데 너무 허무하게 골을 내줬고요. 자, 이번에 보실 장면은 이제 2대1 동점골 장면인데, 로얄하고 쿨레스키는 교체 투입돼서 들어왔죠. 오른쪽 수비를 책임져야 되는 선수들의 실수가 직접적입니다. 앞선 상황보다 훨씬 더. 공격수 채 아담스가 박스 안으로 들어오니까 로얄이 따라 들어오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 위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23번의 패스 가운데 22번째 패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클루셰프스키가 엘리누스의 침투를 완전히 놓치고 멍하니 서 있어요. 아, 이 친구도 진짜 정신 못 차립니다. 수비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윙어도 수비해야 돼요. 그 사이에 엘리누 씨가 박스 중앙까지 침투를 해버렸고, 로얄이 뒤늦게 인지를 하고 접근해봅니다만 뭐 너무 늦은 대시였죠. 엘리누 씨의 동점골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결승골 장면도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이제 실점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뭐 로얄 게임 플레이의 문제고요. 마이카 리처즈 해설위원이 이 장면 보면서 로얄은 수비에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식으로 지적을 합니다. 자기가 마크하는 공격수의 인사이드, 그러니까 골대하고 그 선수 사이의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크로스가 날아오는 동안에 뒤에 있다는 건 이미 너무 늦은 거니까요. 여기서 덤벼봤자 뭐 페널티킥밖에 더 줍니까? 결국 이렇게 거리를 많이 내준 채로 실점을 허용하게 되고요. 거의 뭐 마크맨이 없는 수준으로 채 아담스의 헤더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십시오. 공 바로 위에 떠 있는데 아예 저지가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꽝! 네, 헤더골을 또다시 실점을 하게 되고요. 기껏 거기까지 가서는 수비하는 신용만 하고 아무런 방해가 되질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지금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 수준 이하로 평가받는 선수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콘테 감독의 팀이 전체적으로 짜임새가 없고 호흡이 안 맞는 부분도 물론 있고요. 게다가 실수가 이렇게 반복되는 선수를 반복적으로 좀 기용을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이런 과정 속에 성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콘테 감독의 고민이 그런 면에서 이해가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제가 감독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게 아닌지 저는. 예. 물론 상대팀 하스니틀 감독은 팀을 굉장히 오래 이끌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몸값이 낮은 선수들을 데리고 이런 조직적인 축구를 가능하게 만든 부분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콘테 감독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긴 하겠는데, 사우스햄튼 상대로 홈에서 질 수는 있는데 경기 내용 자체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밀리는 거는 용납이 안 되죠. 아무튼 손흥민 선수 골이 터진 경기가 콘테 첫 리그 홈패배로 끝나버린 이제 안타까운 경기였고요. 로얄도 로얄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수비 조직력이 너무 안 좋고요. 쿨루셉스키는 진짜 벤탄쿠르하고 다르게 너무 정신 초반에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아직 뭐 훨씬 어리기 때문에 좀 앞으로 좀 나아지긴 하겠습니다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경기 토트넘 또 나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빠.